건강을 잘하는 남자 건잘남입니다. 한 해의 운수를 점치는 정월 대보름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대보름에는 이 음식을 먹어야 복과 운이 찾아오고, 반대로 이런 행동은 반드시 지켜야 한 해가 운수대통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 해의 첫 보름이자 보름달이 뜨는 날 정월 대보름에 꼭 지켜야 할 세 가지와 행운을 가져오는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한국의 전통 명절 중 하나로 음력 1월 15일을 말하는데요. 올해는 2월 24일인 설날 이후 처음 맞는 보름날로 상원 혹은 오기일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달맞이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설날보다 더 성대하게 지냈던 명절이었는데요.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15일 동안 축제 기간이었으며, 이 시기에는 빛 독촉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옛날에는 큰 축제였습니다. 또한 정월 대보름에는 한 해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한 해의 운수를 점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한 해의 운과 복을 점치는 아주 중요한 날이고, 이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한 해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날에 꼭 지켜야 복이 들어오는 것들도 있는데요.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찬 음식 먹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정월 대보름에는 무조건 따뜻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찬 음식을 피하셔야 그 복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찬 음식이라는 건 식은 음식, 남은 음식, 그리고 가치가 아주 약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항상 따뜻한 새로운 밥과 국, 그리고 존중과 대우를 의미하는 음식을 드셔야 복이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로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하면 행복과 기쁨이 2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드세요. 그것이 올 한 해 여러분의 복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행운을 가져오는 첫 번째, 오곡밥과 약밥 먹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한 해에 풍요롭고 건강한 생활을 기원하며 다양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곡밥은 정말 중요한 음식인데요. 쌀, 찹쌀, 수수, 팥, 조 5가지 곡물을 섞어 만들기 때문에 각각의 곡물이 영양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서 복을 불러다주는 아주 고마운 음식인 것이죠. 수수에는 섬유질이 많고, 팥에는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이 가득한데요. 그리고 약밥에는 콩, 밤, 대추, 호두 같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몸의 신경계를 강화하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대단한 음식입니다. 단맛이 담긴 약밥을 먹으며 달콤한 일년을, 즉 약재를 먹으며 건강한 일년을 기원하는데요. 또한 이날은 음기가 강하다고 해서
양기를 불러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곡밥은 물론이고 귀발기 술도 함께 마셔야 음양의 조화를 맞춰 운이 트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묵은 나물이죠. 정월 대보름에는 나물을 먹어서 한 해 동안 불행을 쫓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하는데요. 이 모든 음식에는 건강과 번영을 바라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도 만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두 번째, 살생을 하지 않기입니다. 우리의 전통 중 하나인 불상생과 방생은 옛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보름달 아래서 우리는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기도 하죠. 바로 그런 마음가짐에서 출발한 불상생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상징하는데요. 정월 대보름에 살생을 피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방생으로 이어지는데요. 감금된 생명을 자유롭게 해주며 복을 기원하는 방생은 우주의 모든 존재와 화합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잊혀질 수 있는 이 소중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전국의 많은 사찰과 다양한 종교단체들이 방생 행사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기리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의식을 넘어 자연에 감사하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를 베푸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올해 정월 대보름에는 잠시 멈춤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운을 가져오는 두 번째, 달맞이 하기입니다. 음력으로 매년 1월 15일은 단순히 명절을 넘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안정과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날은 양기뿐만 아니라 음기가 가득한 시간으로 여겨져 오는데요. 여기서 음기는 결코 나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기와 음기는 서로를 보완하며 조화를 이루는 불가분의 관계인데요. 인생의 혼자만의 길을 가득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면성을 인정하고 균형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한 해의 복을 기원하며 대보름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달을 바라보며 그의 농사의 풍년과 가족의 건강을 비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데요. 이제 곧 다가오는 2월 24일 정월 대보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조용한 산책을 하며 달맞이 하는 건 어떨까요?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달빛 아래에서 한 해 동안의 소망을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로 남기시면 마치 하늘에 자신의 바람을 선포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이는 곧 행운과 복의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세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대보름에는 안정을 취하셔야 좋습니다. 음기가 가득한 날이라 좋은 기운을 가득 담아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날만큼은 안정을 취하셔야 1년 내내 무탈할 것이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으뜸인 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죠. 항상 웃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고, 그래야 하는 일이 잘 풀리게 되어 운때를 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대보름을 긍정적으로 보내야만 1년 내내 길한 운수를 갖게 됩니다. 이것 꼭 명심하시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습니다. 이날 다툼이 있으면 안 좋은 기운이 1년 내내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음기가 강한 날이라 대보름에 가족, 친지들과 다툰다면 그 찜찜한 기분과 기운이 1년 내내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남은 1년 동안에도 크고 작은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서로 기분이 상할 일이 있어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넘어가신다면 올해 망사형통 하실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언성을 높이고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신다면 분명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대보름엔 가족들과 웃으며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담긴 덕담을 해주세요. 이때 서로 주고받은 복은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닌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커져서 더 큰 복을, 즉 대운으로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행운을 가져오는 세 번째, 부럼깨기입니다. 부럼깨기는 대표적인 전통 풍습으로 가족들이 모여 땅콩, 호두, 밤, 잣과 같은 견과류를 깨물며 1년 동안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부스럼과 종기를 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대보름날 아침에 견과류를 깨물며 1년 동안 평안하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시작했고요. 또한 한자로 작절로 표기하는데, 여기서 깨물짝에 부스럼, 절을 합쳐서 부스럼을 깨물어 터뜨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스럼 깨기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이 건강과 평안함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해온 명절 풍습인데요. 오늘날에도 가족 간의 친목과 화목을 도모하며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만큼은 좋은 기분으로 견과류를 즐기시더라도 딱딱한 견과류를 깨물 때는 치아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명심하셔야 행복하고 풍요로운 정월 대보름을 보내실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과 재물이 함께 할 것입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